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깅하면서 고프로를 못 챙겨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땀 식히면서 물 마시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칼의 크리스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매장 다니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도 매장 들어가면은 조금 빨리 나오게 돼요. 좀 저도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 네, 오늘 얘기할 거는 딱 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연준 자산, 그리고 두 번째, ECB. 네, 영국이 아니죠, 유럽이요. 네, 첫 번째 연준 자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연준 자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도 뭐 한 7조 달러 정도 되죠. 네, 이거는 딱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켓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에 연준의 자산에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네, 뱅크 스왑이에요. 이게 뭐냐? 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뭐 계약을 해가지고 연준이 그냥 달러 빌려주는 거예요. 연준이 뭐 짐바브웨 뭐 아니면 뭐 같은 선생을 놓는 거 아니에요. 뭐 한국도 저번에 했었죠. 근데 이 한국돈 연준에서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그 금융 전 세계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연준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야 달러 가져가라. 한국돈 그냥 그 뭐 대충 내 클라우드에 대충 그 번호 찍어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뱅크 스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준 자산이 축소된 걸로 착시 효과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레포도 영원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연준이 다시 이제 자산을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올 때 됐어. 연준 자산 축소했다. 근데 그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7.5트릴리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8까지 뭐 늘렸어요.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돼요. 근데 8조 달러였는데 이게 뭐 7.5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줄은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보지 않고 무조건 연준이 자산 축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몰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참 말이 많아요. 저는 생각이 많아요. 뭐냐면 이 언론을 특히 CNBC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 이런 것에서 많이 보고 간단하게 요약돼서 많이 보는데, 이게 그냥 그 중에서 그 이유 중에서 그럴싸한 거를 저는 그냥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생각해요. 물론 특정 이유로 특정 주가가 뭐 하락하고 이런 게 물론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걸로 좀 프로파간다를 하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한쪽 그 방향만 바라보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연준이 자산이 축소됐지만 그 내용 안을 봐야 된다. 결국 그 안을 제대로 보면은 뱅크 스왑이 비중이 많이 컸다. 특히 3월말 4월달에 뱅크 스왑 비중이 컸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도 적어지고 세계 각국의 약간 금융 시스템도 안정화되어 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다시 확대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연준이 얼마나 지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자산 관리를요. GDP 대비 ECB라든가 BOJ 일본은행이요. 이걸 비교해보면요.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한 10에서 11 트릴리언까지 써도 무난해요. 같이 뭐 너도 쓰니까 나도 쓰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돈을 세계 각국들이 많이 풀고 있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25조 달러 정도 이렇게 써야지 GDP 대비했을 때, 미국 GDP 크게 있잖아요. 한 미국이 25 트릴리언을 써야 일본 GDP 대비 일본 은행이 쓴 거하고 비슷한 양이에요. 뭐 영국하고 ECB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에서 11 트릴리언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연준 자산은 전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언론에서 이렇게 괜히 공포팔이 뭐 이런 프로파간다 하면 그 안을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줄어든 게 물론 레포 그것도 영원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뱅크 스왑이 큽니다. 이거는 특정적으로 미국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계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들이 빌려간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운전하다가 들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이 왜 환자 수가 처음에 3월 그 말에서 4월 달에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되게 관리가 잘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갈 때도 소셜 디스턴싱을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못하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건데,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저도 공원에서는 마스크 끼고 가면은 산소 부족으로 죽을까봐 마스크를 못 쓰겠는데, 여기서 사람들 많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에서 회사에서 마스크 제가 안 쓰고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마스크 뜯었냐? 바로 말하잖아. 미국 같은 거는 그렇게 막 지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병원 갈 때 기침을 해요. 그런데 코비드 없을 때
그러면 한국 같은 거, 야 어디 아파? 빨리 병원 가봐. 야 너 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미국 같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동료들은요. 뭐 이 정도는 하게, 뭐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하겠죠. 뭐 너 뭐 많이 아프니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겠다. 그냥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병원 가야겠다. 그러면 나 병원 갈 거야. 그래 그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의견은, 개인 의사를 좀 존중해주는 이런 자유를 찾아온 국가라서 그런 건가.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사람들의 시민의식, 뭐 시민 이런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모빌리티 그 데이터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냥 짧게 얘기해서 유럽은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미국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최근에 감소했다. 선벨트 남부 지역에서 그게 다시 스파이크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이제 조금 더 미국보다는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아시아는 뭐 중국, 한국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할 이유 뭐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유로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수요도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도 다시 뭐 락다운 다시 하고 뭐 다시 문 닫고 하는 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도 좀 약해지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달러 약세가 이것보다 더 심하게 갈까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ECB에서 뭐 100원을 100원이래 100빌리언인가 뭐 150빌리언인가 이렇게 뭐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딱 예를 들면 이거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100원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줄까 하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니야 70원만 줘 그러는 거야. 근데 옆에서 형이 당장 그러는 거야. 야 너 왜 70원이나 받아가 100원이나 받아가 안 돼. 나도 우리 집에다가 공동고금에다 돈 냈어. 공동기금에다가 통장에 돈 냈어. 야 너는 그냥 60원만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실랑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100원 달라 그랬는데 50원이든 60원이든 70원이든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20에서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면은 다시 유로가 하락하고 달러가 올라갈 확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국 되게 그 사람들 모빌리티 데이터가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파운드 뭐 한번 ETF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유럽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100원 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내가 100원 더 줄게 그래서 2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푸는데 유로가 강세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모빌리티 데이터, 사람들이 이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많이 선순환 돌아간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돈까지 풀어주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니까 유로가 더 강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0원 달라 그랬는데 200원 주는 경우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유로가 다시 이제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참 환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유럽이 조금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가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첫 번째, 연준이 그 자산이 축소하는 것 좀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축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직 돈 풀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